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력을 이 사기꾼들이 간파를 하고 이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과 연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누슬리를 섭외한 사람이 바로,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으로 현재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탄핵 전국 당시에 이 검찰의 조작, 날조된 수사 과정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현재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우종찬 기자와 변혜재 대표의 그간 4년간의 노력 끝에 나온 2권의 책과 현재 정황들을 바탕으로 탄핵의 진실을 알려서 내각제 개헌 반대는 물론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게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다시금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이번 순서는 탄핵의 진실 시간인데요. WK 회사가 최소한의 것인 양 검찰과 이 사기꾼들의 공모를, 더 나아가서 위증 교사를 법정에서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1편부터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검찰은 공모 사실 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기자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실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게 가려집니까? 나만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격이고요. 정동춘이 정동구의 후임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날은 2016년 5월 13일이고요. 정동구 이사장이 보름 정도 근무를 하고 2016년 2월 1일부터 그만뒀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은 석 달 보름가량 주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정동춘 후임 이사장이 최소원의 측근이었다면, 그리고 최소원이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재단의 돈을 편취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원은 가출범한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안종범과 정현식 사무총장, 그리고 과장이었던 박헌영이 롯데그룹과 부영그룹 및 SK그룹 등의 돈을 요구한 사건은 모두 이사장 공석기간 중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정동구 전임 이사장과 김필승 상임 이사는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스포츠재단 이사진 인선은 안종범이 주도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거예요. 안종범은 체육계에 존경받는 정동구 교수를 무보수, 돈도 안 줬나 봐,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모시기는 했는데, 정동구 이사장에 대한 제어가 힘들어지자 취임 보름 만에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른 거죠.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임 이사장이었던 정동구 이사장이 저들의 사기에 놀아나지 않고 원칙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잘린 거죠. 자존심 상하고 이상한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15일 만에. 저런 식으로 정동구 이사장이 물러가게 되면 K스포츠재단의 사실상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안종범과 사무총장인 정현식이 되는 겁니다. 돈 뜯어내기 사기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고용태와 박헌영은 사업 계획을 변경한 2차 용역 제안서를 K스포츠재단에 제출을 합니다.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라는 3억 720만 원짜리 제안서입니다. 아이고, 1차 사기 연구비보다는 1억 정도 다운시켜서 올렸네요. 4억 620억인가 그랬죠? 이 제안서는 작성자 박헌영이 제안했고, 주체를 WK가 아닌 K스포츠재단이라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또다시 무산이 됩니다.
이렇게 어설픈 사기꾼들에게 당한 거예요. 물론 검찰의 통제하에 위증한 것도 있겠지만서도 이는 박헌영이 혼자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인데, 검찰은 박헌영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에 제출된 연구 용역 제안서가 왜 하나는 주 WK 명의고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신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기 미수 사건에 대해서 최서원은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검찰이 고용태와 박헌영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렇게 설정한 범죄 구도는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라고 해도 틀린 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K스포츠재단에 돈을 빼먹는 데 실패한 고용태와 박헌영은 또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사기 행각을 또다시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한 사기꾼들이고요. 스위스 누슬리와 관련된 사건인데, 이 누슬리는 스위스 건설회사입니다. 이 조립식으로 건물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간 건물로 사용한 뒤에 이거를 또 해체해갖고 나중에 또 다른 형태의 건물로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조립식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공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슬리사의 이런 기술력을 이 사기꾼들이 간파를 하고 이를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과 연결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누슬리를 섭외한 사람이 바로 K스포츠재단의 과장이었던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은 고용태와 둘이 짜고 누슬리와 에이전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들에 대해 WK가 수주를 따오면 누슬리는 전체 공급가액의 5%를 WK에 지급하는 방식의 에이전트 계약입니다. 자, 이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마련된 것이 누슬리사의 한국 프레젠테이션이었다라는 겁니다. 2016년 3월 8일 오후 1시경 서울 프라자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누슬리 주최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고요. 사업 설명회 이런 거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지만 공사업체가 한국의 이 대림산업으로 결정난 상태여서 누슬리에 별도의 하청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누슬리 측에서는 자기 본사의 CEO와 COO, 미주 아시아 세일즈 담당 임원 등 3명이 참석을 했고요. 한국 측에서는 K스포츠재단의 사무총장인 정현식과 WK 대표인 최철 변호사, 그리고 사기꾼 고용태와 박헌영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팅 도중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들어와서 각각 5분간의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미팅은 김종 차관이 누슬리 측에 공사비 400억 원 이하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요. 최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6년 3월 초 고용태가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나갔다면서 누슬리와 관련된 일은 고용태가 주도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최철 변호사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만난 김종 차관에게 WK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주었다라는 이유로 고용태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 최철 변호사의 진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다녀온 고용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종 차관에게 왜 WK 명함을 줬느냐라고 따졌고, 그 당시 누슬리 코리아는 실체가 없는 회사고요. 고용태로부터 앞으로 누슬리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만 들은 상태여서 WK 명함을 준 건데, 김종 차관은 프레젠테이션 사업의 주체가 WK가 아닌 누슬리 코리아인 것으로 알고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최철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을 보면 프레젠테이션 참석과 누슬리 코리아 설립 등은 최서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사기꾼 고용태와 박헌영이 주도적으로 벌인 완전한 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한국 최대의 운동선수, 이 동문들이 운동을 그만두고 사기치는 것만 배웠는지 주도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현재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자들이므로 추후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몹쓸 짓을 한 그런 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도대체 뭔데 검찰과 공모해서 터무니없는 거짓 진술로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고 이 나라를 좌익에게 넘겨주고 국가와 국민을 이토록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 4년 전은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당했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팩트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거리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월간 조선 우종찬 전 기자님과 변희재 대표가 옥살이까지 하면서 노력 끝에 2권의 책으로 모든 상황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파만 하면 될 듯 하고요.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비어가 됐던 진실이 됐던 이런 사실이 퍼지게 되면 정권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진 않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당시에 조작, 날조한 이 검사, 판사, 언론사, 그리고 당시 탄핵에 가담했던 이 고용태나 박헌영 등 사기꾼들의 거짓 진술 등 모든 사람들의 실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이 털끝 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과연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사, 판사 이름이 다 실명으로 다 거론되어 있는데 탄핵백서와 태블릿 PC 사용 설명서라는 2권의 확실한 무기가 우리에게 생긴 만큼 이런 팩트를 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매우 좋아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막아내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만 보시고 판단할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조중동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여야가 한 몸이 돼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저들이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속여서라도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지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사 하나하나 나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구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진실을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됩니다.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채널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홍보를 해주십시오. 전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국하는 방법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요, 자유 대한민국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협조와 힘을 붙어다 주시고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